사실 언론에 대해서도 서운한 거 많으시죠? 엄청 많죠. 그런 기사도 봤어요. 아, 정말 아기찬 기사인데 네. 존니는 왜 안 잘리나, 존니는 왜 안 잘리나, 그게 아주 나한테 아주 그거예요. 그 자사운용회사의 사장이면 영업을 해야지 왜 실적 내야지 말고. 예.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거든. 네. 근데 우리가 전국에 강연을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회사는 저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강연을 다니냐,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기사에. 그 제목도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 사회가. 왜 그거를 기사거리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 많은 좋은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도 달려있는 거고 내가 잘리기를 바라는 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금융교육을 전국에 다니는 게. 이 사람은 뭐가 불만일까. 그게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아,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미국은 그건 기사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거는 아주 저질의 기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저도 언론빠빠 한 15년, 16년째 먹고 있는데 저도 가끔 돌아볼 때가 있어요. 평생을 남 지적질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평생을 남 지적만 하면서 살아왔던 모 기자들, 모 언론인들은 그게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적이 다 옳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어떤 긍정의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좋은 얘기도 얼마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든지 밸런스가 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쪽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이 있을 때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기자가 나를 질문해, 왜 저 사람 이름이 존니냐, 왜 저 사람 이름이 존니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본명은 이정복 대표님. 아니, 본명이 아니지. 지금 내가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 바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본명이 존니예요. 아하. 내 여권에 존니로 나와요. 미국 시민권 받으면 대부분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도 네. 그 이유가 따로 없어요. 내 한국 이름이 미국에서는 살기 힘들어요. 발음을 못해. 정복리.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사회생활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들네임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이름을 미들네임이라고 그래서 네. 내 한국 이름은 중간했어요. 존 정복리.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걸 또 누가 트집을 잡더라고. 그래서 참 사기꾼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 하려고 막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맞아. 아니 근데 성함이 좋아요. 뭔가를 정복한다는 느낌이 그건 있지 않나요? 한국식이지. 근데 미국 사람은 예. 쭝빡이라고 불러요. 쭝빡.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쭝빡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 내 이름이. 그래서 기업포들이 이름 바꾸는 이유가 딱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하려면 편하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네. 자기 발음이 이 사람 이름이 제대로 안 될까봐 꺼려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 오히려. 그러면 뭐 미스터리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라스템은 별로 안 불러. 미스터리 이렇게 안 하거든. 네네네. 사장도 다 이름 부르거든, 미국은. 잔, 마이클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그 사장이 나한테 미스터 리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갑자기 무슨 님 그러는 건 똑같은 거거든.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근하게 막 이렇게 야 그냥 먹어 임마 막 이렇게 하다가 자 할머니 저 외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손님이? 그렇지. 정색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 주식 공부, 경제 공부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주식 공부는 그거 안 하죠. 안 하신다고? 네, 안 하신다고? 네. 이거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오해 살 수.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을 읽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아니,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 CIO를 겸직하고 계시니까 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 그건 공부가 아니지. 주주로서의 그 당연히 아는 거지. 그 공부가 아니지.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우리가 맨날 회의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메일 쓰고 LG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거는 직업이지, 직업. 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행위들 전에 판단, 가져나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
그런 것도 되게 좀 치열하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가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고. 아니 나는 내가 내리면 안 되죠. 펀드 매니저가 내려야지. 그건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순간 그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야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순간 다 그럼 밑에의 의견이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웬 떡이냐 하지. 잘못되더라도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최악이지. 아, 그러니까 CIO라는 거는 네. 그런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배로서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이런 거를 좀 봐라. 어떤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봐라. 그리고 과거에 이런 회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봐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라는 거는 전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의 권한이죠. 그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서부터 딱 판단을 내려서 이제 내려보내면 그냥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찍어 누르는 게 될 수도 있고 책임을 또 회피할 수도 아니 있게 너무 되고. 좀 내가 뭐 운영하는데 그 위에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고맙지. 그러면 나는 뭐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손해 보는 거는 그 펀드에 가입한 그 투자가들이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쫓아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 가버넌스 포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한국의 어떤 낙후된 지배 구조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그게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아니면 소액 주주들이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네. 그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귀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 기업주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실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정부가 보호해야 되죠. 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투자한 거를 정말로 정치인들, 경제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죠.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제가 너무 볼 때- 많죠 이거 이야기. 네,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세계에서 아주 밑바닥이라는 거. 저도 체감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 자본시장을 믿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고 저게 어떻고 나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 해외 투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의 퇴직연금도 안심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죠. 네. 이게 엄청난 선순환이에요. 이거는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인 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어떤 재벌 구조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총수, 오너라는 개념이 그냥 확고하게 자리매김돼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투자를 안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었죠. 투자도 안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또 발전하게 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쳐가면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해야 되죠. 관료들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인 회사도 굉장히 많고 사모펀드가 일대 주주인 회사도 많고 외국계 운용사가 일대 주주인 회사들도 많잖아요. 또 미국만 하더라도 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경영자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이제 잘 굴러가고 그런 문화도 좀 우리에 필요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자산운용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용인이 돼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 한국의 그런 디스클로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내가 5% 이상 되면은 그걸 신고한다든가 그런 법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플라이 하는 데에서 조금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 좀 잘못돼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세법도 고쳐야 되고 네. 주식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 투자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뉴스, 잘못된 관행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앞으로 못 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장기 투자자에 대한 메리트를 뭐 이렇게 정부가 많이 좀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 많이 해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개선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년 이상 투자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같은 것도. 양도세가 15%로 확 낮춰져요. 예. 그 다음에 로스 캐리포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이익을 받고 한 해는 손해가 봤을 때 그거를 손실 상계. 상계 해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봤을 때는 그 자기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저소득층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든가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자꾸 해외 투자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나는 한국 연금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논리는 그거거든요. 네. 돈은 막 불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작다. 근데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한국 주식을 작게 왜 영원히 작을 거라고 생각할까? 왜 10배 되게 만들지 않을까? 10배가 되게 하려면 뭐라 해야 되나? 뭐 좀 방법론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